전 할 얘기가 없어요. 난 할 얘기 있어요. 결백해요? 그럼 증명을 해요. 정희 씨가 당한 일은 임정희 씨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자들이 정희 씨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얘긴 똑똑한 사람들한테 나가서 얘기해요. 물론 견디기 힘든 줄 알아요. 당신 강간당해 본 적 있어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당한 가장 더럽고 불쾌한 일을 자기 입으로 말해본 적 있어요? 나보고 그 지옥을 다시 당하라고요? 당신이 내가 당한 고통을 알기나 해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그런 일을 생각해 본 적도 당해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정희 씨가 당한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요. 미안해요.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철이가 근본도 모르는 널 데리고 왔을 때부터 내심 불안했었다. 아이, 엄마. 도대체 왜 자꾸 그래요? 몸가짐이 바른 여자한테는 그런 일이 없다. 다 일 당하게 몸을 놀리고 다니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아이고, 내가 이거 무슨 망신이라. 아휴. 어머니 생활비에 제 대신 드리세요. 세수방은 어때요? 그 버릇 어디 가겠어요? 영아야. 너 왜 이래? 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싸웠지? 너 요즘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누구랑 싸웠어? 어서 말 못해? 새끼들이 자꾸 놀리잖아. 그런 애들하고 상대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어 너한테. 몸이 좀 불편한 거는 흉이 아니라고 했잖아. 애들이 나한테 자꾸 벙어리 흉내낸단 말이야. 조명성 변호사님 좀 바꿔주세요. 저 임정이에요. 왜? 아직도 그 사건 모르는 사람이 있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항소 온 거야? 됐어. 그만큼 했으면 충분해. 여보. 애초부터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 여보. 제발 날 좀 믿어줘요. 믿고 안 믿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불쾌해. 불쾌해. 됐어. 그만하고 우리 딴 곳으로 이사 가자. 다 끝난 일이야. 나라고 가게 팔고 이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싶겠어요? 하지만 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상관없어요. 난 그저 자식새끼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고, 그리고
당신한테 떠들다고 싶어요. 당신한테 떠들다고 싶어요, 나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상대편에선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 거예요. 그렇다고 법정에서 절대로 흥분하면 안 돼요. 자, 들어가요. 노준아. 기립! 착석! 피고인 최정민, 고명준, 피고인 임정희, 검사 측은 원심 판결에 항소했습니까? 항소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측 변호인의 변론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75 강간미수 및 상해죄에 대한 항소심을 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임정의 과거와 현 직업, 나이 등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점은 이미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사건은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에 한 여자와 두 남자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둘째, 한 여자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습니다. 셋째, 그 여자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정조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입안으로 들어온 남자의 혀를 물어서 그 혀가 일부 절단된 것입니다.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저지른 잘못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 사망의 법조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의 행동을 과잉방어를 넘지 않는 정당방어 수준에서 하라는 원심의 판결은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임정희는 무죄 외에는 판결받을 만한 법정 사항이 없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죠? 가로등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나요? 마셨지만 취하진 않았습니다. 비군 묻는 말에나 대답해 주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술을 마셨나요? 네. 최정민이가 빅을 일으켜 세웠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 순간에 몸이 부딪히고 얼굴을 비벼대지 않았나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왜 부축을 거절하지 않았죠? 묻지도 않고 절 일으켜 세웠고 그때 전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하나요? 좋습니다. 그때가 몇 시쯤이었습니까? 밤 1시가 조금 넘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입니다. 보통 여자들은 그 시각에
길거리 외등 아래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사건 현장은 주택가 골목이었죠. 네. 그렇다면 사건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면 충분히 인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겠군요.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의 진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당시 최종민과 구명준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최초의 가격은 언제 당했습니까? 최정민의 손이 치마 속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비명을 지를 때였습니다. 최종민이가 그냥 치마 속에 손만을 넣었나요? 아닙니다. 그럼 무슨 행동을 했죠? 다시 묻겠습니다. 최종민이가 피고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제 음부를 만졌습니까? 네. 음부에 상처 자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 최종민이가 피고의 팬티 속에 오른손을 넣고 외음부를 만지면서 키스를 했다고 진술했죠. 네. 최종민이 혀가 피고의 입속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요? 입이 열려 있으니까 혀가 들어올 수 있었겠죠. 열렸으니까 들어왔죠. 입은 왜 열었습니까? 옆구리를 때리니까 아파서 벌어졌습니다. 옆구리를 가격당하여 비명을 지르는 순간을 이용해서 혀를 밀어 넣었단 말인가요? 그렇게 빨리 혀가 속에 뛸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천만에요. 피고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최종민의 얼굴을 비벼대고 코를 맞대면서 키스를 유도했던 것입니다. 변호인은 지금 객관성 없는 유추 해석을 통해서 피고인의 인권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한 10대 젊은이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인권에 대해 본 법정은 관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법정이 판단할 일이지 유 변호사 개인의 가치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정은 오직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인권만을 보호합니다. 정숙하시오. 정숙해요. 이상입니다. 싸움을 잘합니까? 사건 당시에는 흉기가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건장한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상대할 때 남자의 손과 발은 충분한 흉기가 될 수 있겠죠. 있습니다. 넌 단지 남자는 아무런 흉기 없이도 여자를 폭행할 수 있다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단순히 순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키스를 했나요? 평소 여자를 보면은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결하죠? 자위행위를 합니까? 자위행위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합니까? 이런 사진을 보면은 흥분하지 않습니까? 설마 성불구자는 아니겠죠?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법정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재판부가 10대의 순간적인 호기심을 인정한다면 마찬가지로 10대의 왕성한 성욕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신문 중단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10대의 호기심은 정당하고 그들에게 짓밟힌 30대 주부에겐 냉정한 다시 판단을 한번 요구합니까? 신문 중단을 요청합니다. 아니 보자 하니까 정숙하시오. 정숙해요.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비뚤어진 가치관으로 어떻게 올바른 재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조명성 변호사, 법정 모독을 삼가하시오. 10분간 휴정합니다. 조명성, 유병진 두 변호사는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결과에 어떻게 됐든 이젠 그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하긴 그동안 옆에서 지켜본 내가 다 피가 마를 정도였으니까 차라리 그만 헤어지는 게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더라고. 아니야. 지금 집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사람은 나일 거야. 나 역시 집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견디기 힘든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증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나이트클럽 웨이터입니다. 피고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저희 클럽에 다른 여자 손님하고 한 번 오셨던 손님인데요. 아마 한 12시가 넘어서 왔을 겁니다. 당시 피고는 취해 있었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술을 마시고 저희 집에 들어온 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까? 제 눈엔 그렇게 보였는데요. 술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술은 테이블에 기본을 시켰죠. 맥주 3병과 안주 하나입니다. 영수증을 확인해 봐 주시겠습니까? 저희 클럽 영수증입니다. 사건 당일 피고 테이블의 영수증입니다. 맥주가 모두 5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합석하신 남자 손님이 시킨 겁니다. 남자 손님이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사입니다. 나이트클럽 가기 전에 뭘 했죠? 장사를 끝내고 신우이와 얘기를 하면서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마셨죠? 소주 반 병 마셨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는 술을 얼마나 마셨습니까? 맥주 한 병 정도 얼마나 취했나요? 안 취했습니다. 좋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남자와 합석을 했죠? 그건 합석한 게 아니고 그 남자가 네, 너무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네,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남자가 피고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있었죠. 전 그냥 무대 쪽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쉽게 설명이 안 돼요. 그 사람이 팔을 술한 얹었습니까? 대만 안 얹었습니까? 이것 봐요. 이 재판은 내가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에 간 걸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당신 말대로 내가 좋아서 먼저 유혹을 했다면은 내가 혀를 깨물 이유도 없고 반항할 필요도 없이 내 몸을 허락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착선하시오. 평소에도 성격이 이렇게 난폭하십니까? 아니요. 특히 왼쪽 옆구리 갈비뼈에 금이 갔으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양팔에 멍이 들었고 허벅지에도 심한 타박상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다쳤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우이와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여자들끼리 싸움에서 저런 상처가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남자에 의한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허벅지 멍은 다리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안쪽입니다. 음부에 대한 검사도 했습니까? 그 당시 환자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위는 모두 진찰을 했지만 음부 검사만은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환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동안 의사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그 충격을 강간에 대한 공포의식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확실한 근거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개인의 사견으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이 증인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또한 지금 질문은 이 뚜렷한 증거나 증인이 없는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접근하는 내용이므로 기각합니다. 증인 답변하세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신의 올케지간입니다. 사건 당일 증인은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이트클럽에 갔었죠? 네, 그리고 피고와 싸웠죠? 네. 무슨 이유로 싸웠습니까? 남편 문제로 오빠 상의하러 갔다가 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싸웠습니다. 언니가 괘씸해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증인은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죠? 네, 그런데 피고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네, 그러면 증인은 피고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겠고요. 네, 따라서 싸움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었겠군요. 네. 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어디를 어떻게 맞고 때렸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닥치는 대로 때리고 맞고 싸웠습니다. 옆구리나 허벅지 같은 곳도 때릴 수 있었겠군요. 그랬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그만 가지. 응? 목격자도 없고 정확한 증거도 없이 한쪽은 유괴에 의한 화관이라 하고 다른 한쪽은 강간 미수라고 하는 쌍방의 엇갈린 주장만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진실한가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과거를 살펴보는 것만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 임정희의 과거 행적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현정희 씨. 현정희 씨. 피고가 지금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 남편이에요. 피고와는 언제 결혼했습니까? 10년 전입니다. 함께 산 것은 몇 년 동안이었죠? 한 3년 정도 살았죠? 결혼 생활은 어땠어요?
아마 나같이 돈 없는 농가는 살기 싫었나 봅니다. 사사건건 투정이었으니까요. 결혼 후 피고는 살림 외에 다른 일을 했습니까? 예, 장사를 했죠. 무슨 장사였습니까? 포장마차랍시고 하나 차렸습니다. 얼굴 반반한 여자가 할 게 물장사밖에 더 있습니까? 이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 장사가 그럭저럭 잘 되길래 전 좋은 사업 한번 한답시고 포장마차를 처분해서 지방을 몇 달 동안 돌아다녔죠. 근데 경험이 없어서인지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 예편네와 자식 새끼가 보이지 않길래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돌아다니다 어느 날인가 성남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보니 여심이라는 사롱이었습니다. 사롱 여심은 어떤 술집이었죠? 뭐 맥주 양주 팔고 아가씨들도 있는 그런 술집입니다. 그때 피고는 그곳에서 뭘 하고 있었나요? 술집에 나가는 여자가 하는 일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했습니까?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계집이 집 나가서 술집 다니는데 같이 살겠어요? 변호사님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감사합니다. 증인의 증언대로 피고인 임정희는 3개월간 여심이란 사롱에서 여급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성남시 보건소에 기록되어 있는 진단서 및 검사증이 있습니다. 피고 임정희는 어느 누구의 보호도 감시도 필요 없는 상황에서 20대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매달 보건소의 성병 검사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여성을 정상적인 가정주부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여성의 정조를 위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대학생의 혀가 잘렸습니다. 여성의 정조는 보호받아 마땅하지만 법은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합니다. 항소지 말았어야 했어. 실망하셨죠? 왜 숨겼지? 숨기고 싶지도 않았지만 까발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나? 정말 그 자식이 당신의 첫 번째 남편이야? 그 자식이 진짜 병호 아빠야? 난 당신의 몇 번째 남편이야? 도대체 당신의 진실은 어디까지야?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아드로펜. 더 올려봐. 위험할 텐데. 올려. 미안해요. 난 내가 정희 씨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정말 생각 못했어요. 우리 이제 재판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공판 연기 신청을 내겠어요. 안 돼요. 본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시장 좀 찍어주십시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증인석에 다시 앉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위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1차 증언 시 피고 임정희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맞았습니까? 뺨을 맞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의 어느 곳을 때렸습니까? 때리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으니까요. 증언을 번복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본 법정이 증인에게 위증의 벌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죗값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위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증인석에 앉게 된 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번 증언도 위증일 가능성이 있겠군요. 증인은 피고와 신우의 올케지간인데 왜 1차 증언 시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까? 제가 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서로 싸운 걸로 하자고.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전 그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정을 통했습니다. 그 현장을 언니가 봤던 겁니다. 그 사실이 남편한테 알려질까 두려워 언니를 쫓아갔는데
언니는 이미 폭행을 당하고 난 뒤였습니다. 언니의 상처를 보고 저랑 싸웠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증인은 지금 이 법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황 증거도 없는 친인척 간의 증언은 하등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조명성 변호인은 최후 변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앞서서 피고인 임정의 판결을 먼저 내려보고자 합니다. 피고인 임정희는 유죄입니다. 지금 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임정희는 그녀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적인 통념에서 바라볼 때 이혼한 여자이고 술집 주인이며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셨던 그녀는 이미 유죄였습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자신의 정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연료문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자신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했던 한 여자를 벌하기 위해서 그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즐겼습니다. 그녀의 처참했던 과거를 즐겼고 치욕적인 현재를 즐겼으며 이제 결정되지 않은 미래까지를 즐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우리 앞에서 3번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때 이미 그녀는 여자로서 죽었고 현장 검증에서는 그 모욕과 수치 속에서 한 인권을 가진 그녀가 죽었고 법정에서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송두리째 까발겨지면서 한 가정의 주부인 그녀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어떠한 주장도 어떠한 항변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이 법정은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에 대한 오판에 항변한 자살을 택했을 때 이미 그녀를 판결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그녀에게 가했던 오해와 비웃음과 모욕을 거둬들이는 일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전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제가 또 제 가족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판에서 여자로서 숨기고 싶었던 제 과거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전 남편은 우리 몰래 포장마차를 팔아넘기고 월세방 보증금마저 빼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네, 술집에 나갔었습니다. 어느 날 애가 열이 펄펄 오르면서 다리가 뒤틀리는데 수술을 받지 않으면 평생 불구가 된다고 합니다. 경호야, 우리 죽자. 우리 죽자. 애미 몸 더럽히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 죽는 게 낫지. 우리 죽는 게 낫지. 애가 웃대요. 우는 애미를 보면서 불구가 될 아이가 방실방실 웃대요. 그 잘난 몸뚱아리가 뭔지 제가 그 애를 병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사람의 진실이 그저 네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이혼을 했고 술 마시고 새벽 1시에 비틀거렸어요. 그럼 강간당해도 되는 건가요? 더 이상
믿어달라고 간청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든 제가 처음으로 맛보았던 남편과의 행복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재판장님, 만일 또다시 이런 사건이 제게 닥친다면 순순히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자들한테 말하겠습니다. 반항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다고, 재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천만에요. 정희 씨가 날 믿어준 덕분이에요. 다음 주에 선거 공판이 있을 거예요. 이길 거예요. 네. 하지만 아니에요. 다시. 뭘까? 짝. 뭘? 너 어디 봐? 어디 봐? 너 속였어? 아빠도 그랬잖아. 나빴어 너 정말. 어? 다시. 다시? 자, 짝. 어디 봐? 짝이지? 아빠가 맞췄지? 사건 번호 2075번 강간미수 및 상해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피고 최정민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 고명준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 임정희 무죄, 원심을 파기한다.